베트남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십억 달러짜리 영적 안식처가 문을 열었어요. 이름은 삼텐힐스. 그런데 말이죠. 이 지상낙원 같은 곳이 문을 열자마자 바로 정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논란의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여기 개장식 풍경을 한번 보세요. 딱 봐도 그냥 평범한 절은 아니죠. 화려한 조명에 현대적인 볼거리까지. 물론 그 안에는 고대의 전통도 잘 녹아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그야말로 영적인 낙원 같은 모습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화려함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질문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멋진 곳이 문을 연 지 고작 몇 주 만에 정부 조사를 받게 됐을까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공식 발표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조사받는 낙원. 도대체 정부는 공식적으로 뭘 문제 삼았을까요? 일단 겉으로 드러난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죠. 정부가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는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 영적인 목적으로 토지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거. 둘째, 건물도 허가 없이 지었다는 의혹. 셋째는 아니 종교시설에서 어떻게 입장권을 파냐 이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 스님들이 너무 오래 머무는 것도 조사를 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다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을까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영적 경험 판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정부 조사는 조사고 이 삼텐힐즈라는 곳은 과연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케팅 전략 한번 자세히 보시죠. 휴식, 성찰, 그리고 재충전. 이게 리조트의 공식 영어 모토인데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죠? 여긴 그냥 기도만 하는 종교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웰빙 관광, 그리고 개인의 어떤 내적인 변화를 위한 공간이라는 걸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구도 있어요. 구름의 바다를 사냥하고 첫 햇살을 감상하며 평화롭게 지는 해를 바라보세요. 와, 정말 시적이지 않나요? 이런 홍보 문구를 보면 삼텐힐스가 뭘 팔려고 하는지 딱 보입니다. 그건 바로 자연의 숭고함과 잘 포장된 고급스러운 경험인 거죠. 삼텐힐스가 제안하는 이상적인 하루 한번 따라가 볼까요? 새벽에는 산 정상에서 구름 바다를 보고 아침에는 황금불상 위로 뜨는 해를 감상해요. 저녁에는 사원 뒤로 지는 노을을 보면서 감성에 젖고 밤에는 조명이 켜진 영적인 건축물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죠. 모든 순간이 정말 완벽하게 설계된 것 같지 않나요? 이건 그냥 스케줄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아주 잘 짜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트, 기업으로서의 종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마케팅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삼텐힐스의 아주 독특한 운영 모델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종교를 기업처럼 운영한다는 거죠. 핵심 키워드는 바로 종교의 기업 형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종교단체가 마치 일반 영리기업처럼 자산을 관리하고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는 걸 말해요. 이 개념을 알아야 삼텐힐스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열쇠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보세요. 전통적인 베트남 사원은 신도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종교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삼텐힐스는 기업 투자를 받는 영리 합자회사입니다. 법적인 신분부터가 달라요. 돈은 어디서 나는지,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지까지 모든 게 다릅니다. 와, 이거 보세요. 기네스북에도 올랐다는 이 거대한 마니차. 무게가 무려 200톤이고 24캐럿 순금으로 도금됐대요. 이건 그냥 종교적인 상징물을 넘어서는 거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아주 강력한 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심과 관광을 딱 결합해서 돈을 버는 이 삼텐힐스의 야망을 아주 잘 보여주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후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 회사가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이 모든 관련 회사의 법적 대표가 응우엔투 응곡이라는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영적인 공간과 거대한 자본이 한 인물을 통해서 딱 연결되어 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네 번째 파트, 브랜딩의 정치학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자본으로 세워진 리조트가 사실 베트남의 정치나 종교 환경이 꽤 복잡하거든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했을까요? 이들의 아주 영리한 전략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리조트가 내세우는 게 티베트 불교가 아니라 라다크 불교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입니다. 아시다시피 티베트라는 단어는 베트남에서 정치적으로 좀 민감할 수 있잖아요. 그걸 피하는 거죠. 대신에 북인도에 있는 라다크를 내세워서 인도의 식민투쟁 역사 같은 걸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만들려는 그런 의도였던 겁니다.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정말 치밀했어요. 일단 유네스코 관련 단체에서 영적 문화 공간으로 인정을 받아서 공신력을 높였고요. 아까 보셨던 기네스 세계 기록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확 끌었죠. 심지어 자신들이 따르는 금강승 불교가 그냥 외래 종교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베트남 전통 문화의 일부인 것처럼 포장하는 전략까지 썼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리조트는 이 땅, 이 풍경 자체를 신성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만드는데도 엄청 공을 들였어요. 예를 들면 저 멀리 히말라야의 영적인 기운을 바로 여기 베트남 중부 고원으로 그대로 옮겨왔다는 스토리를 만들고요. 또 공사 중에 갑자기 땅에서 물이 솟아났다거나 마니차를 설치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식의 일화를 퍼뜨리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신앙, 이윤, 그리고 국가. 이 모든 전략과 논란들 속에서 그럼 사람들은 삼테닐스를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핵심적인 갈등 구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 반응을 보면요, 크게 한 3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건 좋은 사업이다. 이윤도 내고 일자리도 만들고 영적인 축복도 주지 않냐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이건 어쨌든 외국 불교니까 베트남 문화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영적인 진실이나 업보 같은 건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이죠. 보시다시피 의견이 정말 복잡하게 엇갈려서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모든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돈 문제가 있습니다. 성인 입장료가 25만 동,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3,000원 정도 되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종교시설에 들어갈 때 돈을 내는 게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장료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는 전통사원이 아니라 그냥 기업이구나 하고 확실하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혹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신앙에 세운 모습일까요? 깨달음을 얻으려는 영적인 활동과 이윤을 남기려는 기업 활동의 만남. 이 삼테닐스의 사례는 단순히 베트남의 한 리조트 이야기를 넘어서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의미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